두 번째 소식입니다.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명태균 씨가 드디어 오늘 오전 10시 창원지검 소환조사에 나섰습니다. 작년 12월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고 나서 올해 초에 한 번 소환조사가 있었고요. 강혜경 씨, 그다음에 미래한국연구소의 소장,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 소환 다 했는데 몸통 중에 몸통 핵심인 명태균 너무 늦게 이거 소환 조사한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나와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 금방 끝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은 돈이 아니죠. 네. 예, 지금 공직선거법으로 지금 조사받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그러면 그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죠. 정치자금법 예. 위반인데 사실은 그거는 1원을 자기가 받지 않아도 예, 예. 다른 형태의 것이니까 저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후려치기죠. 왜냐하면 돈의 흐름만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상으로는 실제로 명태균이 걸릴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본인의 이름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그 계좌가 미래한국연구소로 돈을 갔으면 자기 연관이 안 되겠죠. 근데 실질적인 지배자라고 하면은 명태균. 예. 그게 문제인데 예. 저 사람은 이거를 후려치는 거죠. 흔히 말하면 물타기 하는 거죠. 예. 이게 사실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하기 전에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경솔하게 해서 뭐 마음이 상처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라고 했고 저희는 가로치고 윤석열 김건희 이렇게 읽었는데 거기에 명확한 건 본인이라는 말을 네, 처음 썼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주체를. 네, 예. 그 이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이 사람의 말버릇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명태균의 말버릇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SNS 쓴 거는 근데 그 이전에 이 사람이 한 얘기를 계속 보면은 전혀 자기에 대한 주어가 없어요.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께서 이건 분석한 건데 그 전에는 본인에 대한 주어가 없었는데 어제 페이스북에는 본인에 대한 주어가 나왔다. 그렇죠. 예, 그 입장이죠. 자기가 선택지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선택지를 확실히 결정을 한 것 같고, 근데 그거를 할 때는 조언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뭐 네, 변호사 네. 주론도 받고, 이제는 뭐 법적으로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영부인과의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된 부분인 거죠. 국민들은 그게 궁금하신 그쵸? 거죠. 네, 예. 예.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약간 그런 뉘앙스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텍스트가 전문은 없지만 지금 여기도 있지만 돈의 흐름 금방 보면 이 사건 금방 끝난다. 계좌 추적팀이 들어왔다 등등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관련돼서 모든 걸 다 부인했어요. 저는 대통령실 이거 가로치고 김건희 씨 등 이미 오다가 다 내려온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싹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지금 창원지검의 수사부서가 아닌 데로 배당을 했다가 다시 보충을 하면서 그 계좌 추적팀이 들어왔겠죠. 네, 네. 그런 과정에서는 뭐 이미 다 추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걸릴 게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창원지검이 수사하는 것 중에 이 공천 개입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정치자금법이에요. 그렇죠. 이 9천만 원과 관련된 부분, 김영선 의원의 세비 반띵한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중심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수사하는 게 아니라 인력 보강해서 4명 보강했다고 하는데 특별수사팀도 아니고 이 정도면 중앙지검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 계속 그렇죠. 나오고 택도 있거든요. 없죠. 이 정도의 소위 규모라고 하면은 창원지검에서 플러스 4 검사면 그러니까 되기가 어려워요. 그냥 시간만 질질 끌 가능성이 높죠. 이 상태라고 하면 보여주기식으로 소환했다가 보통 이런 정도면은 그 서울중앙지검의 부서 하나 정도 열 몇 명의 수사 검사 정도가 있어야지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수사 규모만 봐도 이상하죠. 좀 이런 부분에서는 누가 봐도 좀 이상하죠. 아니 대통령의 음성 육성이 나왔고 김영선 조라라고 했고 그러면 이거는 명백하게 공천과 관련된 개입이고 등등 한다면 사실은 이거 자체를 그냥 명태균 씨 정치자금으로 그냥 묶는 게 아니라 더 확대시켜서 이거는 하는 게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수사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대통령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개입한 적이 없다. 없다. 그럼에도 왜냐하면 뭐 음성이 나왔지만 개입한 적이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니들이 수사를 해볼 테면 해봐라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면 말미에 민주당의 조작 이런 식의 언급도 있었는데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라도 수사를 해보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제 대통령의 말씀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죠. 나는 떳떳하다.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현직 검사가 수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또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창수 지검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대변인이었죠. 최측근.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했던 팀도 싹 다 바꾼 이런 거여서 일단은 뭐 명태균 씨 오늘 조사를 했으니까 내일도 조사한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조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의 특성상 실제로는 진술을 거의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저 조사한다고 하지만 뭐 저 지팡이 짚고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아프다고 하고 뭐 좀 쉰다고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12시간 14시간 뭐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확히 뭘 조사했는지를 공개를 해야 되지만 그전에 공개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금 출두했다는 것만 보여줬을 뿐이지 실제 내용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아프고 또 오늘 뭐 지팡이 짚고 막 이랬잖아요. 뭐 약간 재벌 흉내도 낸 것 같아요. 재벌 흉내를 낸 거죠. 재벌 그러니까 흉내. 저는 차라리 그럼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시지.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이 무슨 나도 아프다 인간아. 근데 이제 좀 본인에 걸리니까 지팡이를 짚든 말든 하지만 근데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하나 이 자기는 너무 이 사태를 너무 진중하게 생각해서 뭐 사과도 하고 막 뭐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용은 거의 없어요. 본인이 얘기한 거는. 오늘 내일 조사를 받으면서 별게 없을 거다. 네, 내용이 없어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김소연 씨라는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김소연 씨가 사실은 정치인이기도 했던 분이세요. 국민의힘의 정치인 아니신가요? 맨 처음에 민주당이었다가 국민의힘이었다가 또 가로세로 연구소랑도 또 연관되고. 거기까지. 그래서 일각의 어떤 변호사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명태균 씨가 정말 제대로 법적인 대응을 하려면 법리에 능한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완전 정치 쇼 하려고 지금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김소연을 변호사 한 걸 보면 자기는 판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려고 하면은 명태균 사람이 그럼 로펌을 해야죠. 변호사가 아니라 로펌을 해야죠. 왜냐하면 걸린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하면은 근데 대표적인 어떤 일종의 쇼잉하는 변호사, 정치인 변호사를 한다는 것은 그건 의도가 명확하죠. 예. 아니 그래서 지금 프로파일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로펌이나 이런 게 지금 정치적응법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분까지 갈래로 나간다고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거 뭔가 대통령실과 다 짜고서 뭐 이런 게 아니야? 막 이런 의구심이 계속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민주당이 녹취록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명태균 씨 녹취록이랬는데요. 뭐 이게 기사도 많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와대 이전과 관련돼서 명태균 씨가 지인을 통해서 청와대 광화문 가면 다 돼진다. 다 돼진다. 이거를 내가 김 여사한테 얘기했다라는 게 오늘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입니다. 녹취. 원래 저거는 이제 많은 분들 뭐 호사가들이 천공 스승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만 많이 얘기가 됐어서 그러는데 갑자기 명태균 씨가 자기가 했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천공 스승님께서는 좀 서운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갖고 이제 이전했다고 그렇게 공을 했는데 아니 웬 이상한 사람이 자기가 했대네라고 해버리면은 뭐가 진짜 중요해. 왜냐하면 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세요. 명태균 씨가 자기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개입 안 한 게 없죠. 안 한 것도 없다. 이러다 보면 나라까지 만들었다고 얘기할까 봐 걱정인데.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제 뭐 김종인과 뭐 김종인 사단이 그렇죠. 있다. 뭐 실제로는 중요한 건 김종인 사단이고 뭐 누가 됐고 국민의힘의 중요한 정치인들 다 자기가 뭐 만들었고 뭐 했다고 하니까 어디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좀 그렇지만은 좀 속 시원하게 좀 까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천공이 사실 어느 순간 사라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명태균 씨도 내가 천공보다 더 위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천공을 날렸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뭔가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이게 저기 쪽팔린 일이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망신스러운 그러니까요. 일이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그 미국의 백악관을 예를 들어서 옮기는데 주술사들이 동원돼서 했다는 그렇죠. 얘기랑 그 똑같은 얘기밖에 거고 안 되잖아요. 지금 천공뿐만 아니라 명태균 씨도 이거에 관여했고 더 웃긴 거는 청와대 광원 가면 돼진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냥 돼지게 생겼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 돼져요. 진짜. 너무 이 정치의 말이 너무 저렴해서 참 아유 이걸 우리 후세나 젊은 어린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참 갑갑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대통령 주변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수준이 너무 저렴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너무 좀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지금 일단은 뭐 김건희 씨 사주가 뭐 영부인 사주냐 뭐 이런 아우 저는 이제 이런 얘기 좀 너무 이제 지겹습니다. 자 일단은 명태균 씨 얘기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네.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영선 조 그 관련된 육성이 공개된 내용이 그게 포함된 여론조사인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 비해서 긍정 지지율이 지금 2% 빠졌고요. 부정 지지율이 2% 올라서 부정 지지율 74%, 긍정 17%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일단 여기 덧붙여서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2% 같았어요. 근데 오늘은 국민의힘 29%, 민주당 36%. 7%가 좀 벌어졌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동반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직무수행 부정평가의 가장 높은 건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1위로 자리 잡고 있는 지점입니다. 지금 보면 연령대, 연령별, 지역별 다 그냥 빠지고 있는 추세고요. 다만 이게 올랐다 그래서 특별한 건 아닌데 지난주에 비해서 대구 경북 그다음에 TK, PK는 좀 올랐고요. 여기서 좀 더 심층적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거 확대해서 보셔야 될 텐데 지금 보면 TK보다 PK가 긍정 평가가 좀 더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문제는 지금 부정 지지율이 70 초반에 했다가 지금 74 그리고 어제 했던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은 이 갤럽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반영이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음 주 여론조사가 가장 좀 중요한 이 지금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기 뭐 아무래도 정치인이 추락을 하면은 그 핵심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현상이 좀 있죠. 그래서 약간 그 걸리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서 다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PK인지 TK인지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좀 빠지는 추세고 어디가 이제 마지노선일까?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두 자릿수 12나 13 그거 바로 언저리가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본 지지층도 못 건지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 아니냐 그런 얘기를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직 바로 코앞에 있어요. 네, 바로 그러니까 코앞이죠. 지금. 반전의 계기를 마련 못하면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거는. 오늘 윤여준 전 장관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15%까지 가면 15%까지 그러면 국정 동력을 아예 상실한다. 예, 그 정도 마비다. 그때는 마비다. 중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 지금 여론조사는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어제 있었던 담화가 포함된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담화가. 예. 그 대신 오늘 뭐 신속하게 남미 그 해외 순방 때 김건희 씨 동행 안 한다, 뭐 휴대폰 바꾼다, 뭐 이런 얘기 쭉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제 조선일보도 언급하거든 했는데 지금 전체 국민이 아니라 보수 중에 보수 여기라도 여기가 무너지면 완전 이제 그렇죠. 둑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주 본인들이 생각하는 핵심 지지층을 위해서라도 뭔가 뭐래도 내놔야 되는데 do something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핵심 지지층을 위해서라도 해야 될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람을 조금 바꾼다든가 거기 쪽에 있는 사람을 그런 것도 안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말하자면 아니 그러면 전체가 아니야. 전체를 만족시킬 수 없어. 그러면 자기 지지층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뭐래도 사람을 좀 바꾼 부분이에요. 그거라도 해기면은 그나마라도 15라도 지킬 수 있는데 그 자체도 안 하는 게 전화 바꾸는 게 뭐가 중요하고 뭐 그 안 가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거죠. 아 그러면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 쪽에서의 뭐 괜찮은 정치인이라도 그러면 그 사람을 뭐 예를 들면 뭐 장관이라도 등용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요법이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보통 기존의 그 과거의 보수 대통령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두세 명의 개각이라도?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을 그러니까 역대 청와대에 있었던 대통령을 보면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맨 먼저 했던 처방이 바로 인적 쇄신이었어요. 그렇죠. 개각이었어요. 그래서 뭐 지지율만 떨어지면 개각이냐 그런 게 심심치 않게 비판받았던 지점인데 근데 지금 대통령 그것도 안 해요. 그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어제도 보면 4대 개혁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4대 개혁을 강조하면 보통 해당 그 부처의 장관들이 좀 나와서 움직이고 뭐 이런 것도 그렇죠. 나오잖아요. 근데 그 혹시 우리 프로파일러님 노동부 장관 빼고요. 그 보건복지부 장관 이름 아십니까? 조모라고 하던데. 그러니까요.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잘 몰라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알아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복지 장관이 지금 의대 정원 갈등 문제라든가 연금이라든가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사실은. 그거 잡혀 있죠. 4대 개혁 얘기하면서 연내 성과 낸다 그러지만 그러면 주무부처 장관들이 전면에 나서서 움직이고 뭘 하고 있다는 걸 그렇죠.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안 차라리 보여줘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조경 장관이 맞을 겁니다. 제 기억나한테. 조경 장관을 교체하고 그럼 차관을 올리든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의료계약은 확실히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을 올려갖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의료 쪽에서 원하는 사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달래주는 거라도 하면은 그나마라도 그래도 뭔가 좀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 뭐 하자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제 서문시장도 가기도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이상하고 그럼 당연히 그 쓴소리 들을 테니까 안 가는 건. 그것도 이상한 거죠. 차라리 그럼 본인이 돌을 맡겠다고 하면은 예. 그러면 시장에 가셔갖고 뭐 밀가를 맡던 돌을 맡던 하면은 저 사람은 그래도 용기라도 있어라고 저렇게 좀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그래, 미운 자식 떡 하나 준다 그러면서 근데 그래. 그것도 안 하잖아요. 돌도 맡기 싫어. 사람도 맡기기 싫어. 그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 맞고 가겠다고 했으면 차라리 저는 퍼포먼스처럼 서문시장 가서 혼나는 얘기도 듣고 카메라 담그고 그래가지고 야 그래 저렇게까지 또 뚫게 맞는구나 아이고 불쌍해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동정표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보수 쪽에서는.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러니까 뭘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 대통령의 귀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비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난국을 뚫기 위해서 보좌진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고심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몇 선 의원입니까? 예? 대단히 정치 오래 했던 사람인데 뭐 누구 말로 5선 넘을걸요? 국회 부의장까지 했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한번 무슨 자리에서 본 적도 있긴 한데 아니 나는 좀 강단도 있고 뭐 누구 말로는 뭐 주머니에 사표 계속 넣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도대체 이런 거 하나 정리 못하고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보이지 않는 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박근혜 정권 때는 비서실장이 너무 나댄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근데 이제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상태라고 하면은 비서실장이 뭔가 움직이기라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다선에 등등 보고 나름 국회 부의장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근데 뭐 전혀 아무런 손도 쓰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뭐 아니 그 어느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국내 쪽 관계자가 주머니에 사표 들고 다닌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건 뭐 사실 여부는 확인이 안 됐으니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기력하게 지금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이 4시 42분입니다. 오늘 배상원 프로파일러님께서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정치 관련된 현안뿐만 아니라 사건 사고 몇 가지는 그래도 한번 좀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